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무조건 뜬다. 최저점 바닥 폭등 예정 세 종목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이오 종목 안에서 최근에 너무 많이 떨어진 낙폭과대 바이오주가 많은데 그 안에서 좀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등록할 바이오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고 분석을 해보고 또 자동차, 2차 전지, 순환매 오늘 또 삼성 SDI가 급등이 들어갔죠. 지난주에 오르지 않은 대형 2차 전지, 대형주 볼 거면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말씀드렸는데 다 괜찮아요. 그리고 또 뭐 하나기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윤성의 FNC 이런 종목들도 지난달 정말 많이 올랐는데 에코프로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 뭐 AI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바이오 할 것 없이 내일 또 급등할 종목들 찾아보고 또 어떤 섹터들 또 신고가 갈 게 유력시 되는 뭐 LG전자 같은 기업들 삼성전자 분석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파이팅 댓글 정말 잘 보고 있다. 오늘 영상은 2번 정도 돌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는 또 설명하면 어려운 게 많거든요. 2번, 3번 돌려보시고 도움됐다라고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시작을 해야죠. 또 보시면은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멤버십 가입해주고 계시는데 안녕하십니까? 자, 멤버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한번 가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중에 멤버십에 아직도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은 멤버십은 또 라이브 하면서 기법 강의 또 이제 하는 방법, 주식하는 방법을 매일 배우는 거예요. 왜 지금 이걸 노리는 거다, 왜 하는 거다, 오늘 어떻게 될 거다. 또 커뮤니티에 글을 하루 종일 씁니다. 관심 종목 전부 다 알려드리고 요 종목들 보유할 건지 말 건지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매수가 다 알려드리고 종목 진단까지 해드립니다. 이 라이브로 매일 1시간씩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소통을 하는 거예요. 멤버십 가족분들은 이걸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한 달씩 할 수 있어요. 한 달 12만 원이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만족해 주시고 멤버십 가입 꼭 해보셔라. 정말 나는 가입할 줄 모른다. 010-9152-545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을 한번 보면은 볼게요. 자, 나스닥 지금 오늘 일본은 좀 빠졌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이 오늘 강했어요. 2차 전지 하고. 그리고 또 나스닥 선물은 미국 증시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 증시가 약세일 때도 우리나라가 강세예요. 미국 증시는 이런 상승 추세를 그려갈 경우에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한 파동이 더 나올 경우에는 13,000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반도체 추세 좋잖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렸죠. 요렇게 올랐을 때 질르면 수익이 안 나요. 내려오는 구간이 또 한 5일 정도 횡보하는 구간이 있겠죠. 그때 보시면 되시고 유럽 증시는 뭐 신고가 심심하면 경신하고 있고 일본 증시 상승 눌림목 구간이고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좋잖아요. 작년에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중국 셧다운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환율만 이제 좀 안정되면 되고 유가가 최근에 좀 올랐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유가가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1310원에서 지금 자꾸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는데 1280원으로 내려오게 되면 1200원으로 다시 가게 되면 그때 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강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유가 같은 경우가 이제 80불 전후 왔다 갔다 하죠. 유가가. 120불 넘어서 120불 간다 그랬을 때 60불 때 찍었으니까 반토막 났다 지금 반등 들어가는 구간인데 뭐가 잘 안 되니까 감산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보시면 되시고 유가 같은 경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셔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안전자산 선호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코인 쪽 괜찮다 말씀드렸고 FTS 사태 났을 때 매도하는 거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대로 진행이 됐고 CPI 라이브 한 번만 돌려보세요. 한 3번 정도 매달 하니까 이번 달도 합니다.
그때부터 나스닥 지수 오른다고 했을 때 1000포인트 이상, 1200 이상 올랐죠. 금으로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어요. 근데 금 관련주가 엘컴텍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엘컴텍을 지금 사자는 게 아니라 금 관련주가 거래량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오늘도 이제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뭐 지금 현재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한번 여기서 쭉 눌렸다가 한번 거래량이 여러 번 터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그럼 이런 종목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21선을 깨지 않으면 음봉일 때 봐야 돼요. 음봉일 때. 양봉일 때 보면 힘듭니다. 그래서 요 엘컴텍은 관심 종목 등록하셔 나서서 뭐 조정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보는 게 어떨까 좀 말씀드려 보겠고, 내일 같은 경우는 지르는 날은 아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 한 달 만에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환 보유액도 작년에 이제 그 최저점을 찍고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다. 다만 이제 수출 쪽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주 안에서도 우리가 LG전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니까 이걸 먼저 볼게요. 1분기와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래요. 우리가 올해 제일 무서운 게 경기 침체, 올해 실적 개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지금 많이들 걱정되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종목이 아닌 종목을 봐야 되죠. LG전자죠. 지금 자동차주,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굉장히 제가 좋게 보잖아요. 자율주행 쪽은 조정 좀 나온다 그랬죠? 자율주행 쪽도 항상 말씀드린 유니캐스트, MS, 오토텍 맨날 오르고 올해 한 50% 오르고, 지금 모트렉스 조정시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사상 최대 실적 투자 목표권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뿌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전 쪽하고 전장 쪽 계속해서 우리가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애플카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LG전자는 또 한번 거래가 터질 수가 있어요. 흑자 규모가 확대가 될 수가 있다. 그 부분 어제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LG전자는 지금 상승 축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박스권인데, 우리가 기왕지사 LG전자 보면서 2차전지를 먼저 볼까요? 삼성전자 먼저 볼까요? 삼성전자는 지금 이 코스피 지수하고 똑같아요. 제가 삼성전자 이렇게 떨어졌을 때 계속 삼성전자 뭐라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해야 급등을 한다. 2배, 3배 먹으려면은 가벼운 거 해야 된다. 2배, 3배 먹는 게 아니라 반토막, 세토막도 날 수가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모아갔던 분들이 2년 모았어요. 2년. 그러면은 지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외국인 보유량이 거의 작년 대비했을 때 가장 많거든요, 현재. 그러면은 여기서 또 조정이 나오면 삼성전자가 한 파동 더 올라가면 뭐 7만원, 7만 5천원 이렇게 좀 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항상 같이 강조드리는 종목, 삼성전자도 이렇게 올랐을 때 질르면 수익이 잘 안 나요.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또 매물 나옵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기 단 한 번도 말을 바꾸지 않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그 힘든 동안에 삼성전기, MACC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매일같이 말씀드리면서 어느덧 여기서 16, 17만 도달이 되면 바닥에서 70%입니다. 배당까지 줍니다. 삼성전기. 지금 이게 삼성전기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다 지금 괜찮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전기가 올라가는데 자율주행 쪽에 LG이노텍은 여전히 바닥 끼고 있거든요. 요거가 거래량이 언제 증가되는지 보시면 돼요. 자율주행 쪽은 제가 항상 MS, 오토텍 얼마나 좋아요. 좀 이따 자동차 섹터 볼 때 지금 질르면 안 됩니다. 유니퀘스트하고 50% 오르고 조정 나온 타이밍이니까 조금 쉬자고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일단은 2차 전지를 먼저 볼게요. 에코프로 볼게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에코프로를 예전에 HLB 때 느낌이 나는데, 와, 이게 사실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또 나중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또 파급 효과가 클 텐데, 파급이 클 텐데.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매매를 안 하셨던 분들은,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5일선 손절가, 11선 손절가, 21선 손절가 잡고 하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못하겠는 분들은 뭘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삼성 SDI가 오늘 오르잖아요. 7%. 그러니까 어느 자리를 노려야 되냐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21선 박스 만들 때, 요럴 때,
여기서 딱 선우만 급등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롯데에너지, 일진 머트리얼즈 같이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추세 너무 좋죠. 저는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소개시켜드리고 이만큼 올랐는데 거래량 증가되고 기관 순매수 들어오기 때문에 뭐 큰 이탈 없다면 5일선 11선 큰 이탈 없다면 한번 위로 발산이 되지 않을 종목인가 생각이 들고, 해배터리는 성일하이텍하고 세비캠인데 여기도 괜찮지만 저는 하나기술 이게 괜찮아 보여요. 근데 요거가 이제 빨리 가야 됩니다. 5일선 11선 조정 나와서 만약에 세른봉 나오면 가다 멈추는 건데, 작년에 상치고 나서 오르지 못했던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런 종목들이. 근데 요런 종목들을 보시던가 아니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아직 급등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그러니까 완전 대형주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보시면 되시고, 뭐 LG 화학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좀 천천히 오른다고 싫어하시는데 요새 그 에코프로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지, 제가 대안주로 윤성의 FNC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은 좀 사실은 100% 지난달에 오르고 지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그러면 좀 관심 종목으로 등록할 만한 거 없나? 상신 EDP가 있어요. 이거를 사실은 요번에 급등하고 나서는 좀 더 이상 말씀 안 드렸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여기서 한 방에 급등 들어가죠, 이거. 그러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오늘 또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 오늘 중요 자리를 돌파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시간에서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또 갈지 말지 우리가 봐야 된다. 상신 EDP가 후속주로서 이렇게 급등하는 애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만 있는 건 아니고 2차 전지안에서 돌아가면서 보자. 전기차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차 GS 글로벌. 요런 자리는, 자, 여기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랑 협업을 하죠. 그러면 어때요? 얘가 올랐나요? 저는 이런 거 말씀드려요. 최근에 이구산업 보시면 나오죠? 보상을 받을 때는 이틀이면 보상 끝나요. 1년 내내 떨어지고 219산업 2번 오르니까 바로 전고점 끝. 더블이에요. 그냥 바닥 대비 더블. 이게 주식이에요. 보상을 받자. 지난주에 반도체도 항상 말씀드린 주성 엔지니어링도 보상받으면 한 방에 70%고 그때 질르면 조정 나오잖아요. 그래서 GS 글로벌은 이번에 올라가면 20, 30% 하면 땡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GS 글로벌 2,700원 라인에서 꼭 보세요. 지금 강조드리고 나서 매일 오르고 있는데 거래량이 안 터지고 실적이 이 정도로 나오는데 뉴스가 지금 매출 5조에 영업이익 700억이에요. 근데 전기차 도입부터 폐배터리 사업 협업하잖아요.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여기저기 다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GS 글로벌을 안 오는 거에서 보자. 이것처럼 터질 것 같아요. KPF처럼 상한가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에서 요 정도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LG전자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대형주 보시는 분들. LG전자는 그래도 올해 들어서 이거 코스피보다 훨씬 강합니다. 지금 36%나 올라 있어요. LG전자가 실적이 좋아져서 만약에 제가 원하는 가격 한 13, 14만원 도달되면 정말 할 일 다 하는 것 같아요. 바닥부터 열심히 해서 더블까지 끌고 간 거잖아요. LG전자를. 사랑의 LG전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LG전자 정말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관련주들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있으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영상 하나만 보면 돼요. 딴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주도주들 다 하니까. 피부 미용 쪽의 베스트 3가 어디예요? 비올이죠. 여기 지금 거래량이 오늘 좀 부족했는데 내일 바로 급등을 할지, 내일 바로 급등을 못하면은 여기 오른쪽에서 한번 쉬어갈 수 있거든요. 비올이 정말 올해 황제주입니다. 이 피부 미용 쪽에서. 근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샀다. 근데 내일 음봉인데 크게 안 밀린다. 그럼 모레쯤 스타트가 들어가야지. 한 이틀 지났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고점 찍고 조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올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클래시스가 우리가 피부 미용 쪽의 최고 기업입니다. 대형주 보시는 분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급등하면 좋은데 얘도 급등을 하면 항상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쏘면은 또 정고점인데 일단 요 종목을 항상 관종으로 넣어 두시고, 나는 못하겠다, 바닥 종목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로닉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강조 많이 드리는데 꾸역꾸역 올라가죠. 그러니까 무상증자 상장되고 나서 이제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이제부터 바닥을 좀 다지고 있어요. 사모펀드에서 좀 관심을 갖죠? 무증은 10%밖에 안 했어요. 얘는 10% 하고 나서 120일선 자리에서 만약에 이제 나는 좀 예를 들어서 비오라고 클래시스 이런 애들이 많이 올라서 못하겠다. 뭐 제이시스 메디칼도 있지만 하이로닉을 보세요. 하이로닉. 만약에 한번 올라간다면 정고점 트라이가 들어갈 종목으로 보고 있고, 하이로닉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면서 PNK 피부 임상센터 연구센터 여기가 21선 맥점에 있죠. 여기는 항상 리오프닝이 같이 연동돼 있어요. 여기는 차등 배당을 주고 21선 맥점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수북이 거래량이 들어왔죠. 쏘면은 세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작년에 유무증 무상증자 하고 나서 바닥 따지고 정말로 책임 경영을 하는 기업이니까 올라가면은 한번 올라가면 팔 게 아니라 정고점 이상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PNK 피부 임상까지 같이 보시고, TJ 미디어는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잘 가고 있잖아요. 대현이 안 갔어요. 대현이. 이게 사실 실적이 300억 나오는데 가치 주조하시는 분들은 터무니가 없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더블 올라도 싼 종목이에요. 정말 그런 종목이 대현인데, 이런 대현 보시고 CJCGV 보시면 되죠. 여기 위축될 필요 없으세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CJCGV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베트남 쪽하고 인도 쪽하고 중국 쪽이 잘 되고, 우리나라도 대장만 나오면 이제는 코로나 때 강제로 극장 못 가게 했는데도 살아남은 기업이잖아요. 자체적으로 유증하고 전환사차하고 모기업에서 살리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기업인데, 우리가 CJCGV는 독점이에요. 그래서 CJCGV는 요 가격에서 한번 거래가 터지면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안 엮여 있는 데가 없어요. 뭐 현대제철, 철강도 리오프닝,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죠. 그쵸? 그리고 KG스틸. 이게 쌍용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달 정도 거래 재개가 딜레이가 됐는데 실적 정말 좋은데 너무 바닥이잖아요. 이거 예전에 남선알루미늄 제가 할 때 이때 같이 급등했던 애, 남선알루미늄 작년에 제가 방송에서 할 때 더블 수익 드렸던 그때 GS 글로벌하고 요런 거 했을 때 DY하고, 그쵸? 이때 DY와 같이 했었던 게 KG스틸을 제가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많이 내려오고 실적이 좋은 애니까 수급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시총이 워낙 크고 연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철강주 안 오른 거 보시는 분들이 현대제철, 그리고 뭐 사면철강 이런 애들이 정말 싸요. 한번 거래량이 터질 때 세게 터지면 되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배당 주고 정말 좋은 중소형 철강주. 해운주 마찬가지 안 올랐습니다. 대한해운, 해노션 이런 애들이 하나도 지금 안 올랐어요. HMM. 실적이 정말 깡패입니다. 근데도 주가가 안 갔는데 2년 동안 조정이 나오는 동안에 사상 최대 실적 계속 나왔던 게 HMM이에요. 이런 애들은 갖고 있으면 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하지만 그럼 내가 이걸 팔고 딴 데 못 가거든요. 그러면 들고 있어서 수익 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증권주 마찬가지예요. 유한타증권. 그래도 최근에 한번 50% 오른 다음에 지금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가죠. 여기는 심심하면 그래도 매각 이야기가 나오는 증권사가 여기하고 뭐 유진투자증권 이런 데 아닌가요? 그렇죠. 유진투자증권도 기관에서 많이 매입했어요. 자사주로도. 그러면 여기가 배당을 많이 주죠. 증권주는. 그래서 한번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여기도 같이 올라간다. 삼성증권도 안 갔으니까, 미래에셋증권도 안 갔으니까 이런 애들이 같이 움직일 거예요. 건설주 삼성엔지니어링하고 대우건설하고 같이 움직일 거예요. 한국토지신탁하고. 이런 애들은 오르면 20% 오릅니다. 다 빠져있어요. 대우건설 절대 위축될 필요 없어요. 제가 기업 분석도 항상 해드리지만 4분기 매출만 엄청나게 늘어서 빅3에 들어갔어요. 부채 계속 줄어들고. 건설주도 한번 철강, 해운, 그리고 이쪽 리오프닝 쪽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2차 전지가 좀 쉬어간다든지 할 때. 근데 2차 전지도 순환매가 계속 나오지 계속 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제가 항상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1시간 내내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볼게요. 자, 오늘 바이오 좀 이따가 집중 분석 해드릴 거예요. 바이오 종목들, 제약 바이오 종목들.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분석도 중요하고 차트도 중요하고 뭐 호재가 나오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움직이는 그룹이 있는지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주 종목은 제가 현대차, 내 사랑 현대차 아니에요. 요새 들어서 강조 많이 합니다. 현대차 꾸준하게 상승 중이에요. 이게
안 갈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현대모비스하고. 현대모비스는 이제 한번 쏠 때가 됐어요. 정말로 꼭 보셔야 됩니다. 현대모비스. 아유, 가지도 않는 종목.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년 동안 조정이 나왔는데 어저께 자율주행 관련주에서도 있고, 다른 쪽 해외 기업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매집됐는데 박스권 탈피하면 거래 한번 터지겠죠, 이거. 무조건 터집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꼭 보시고, 배당 맨날 주고 위험하지 않는 박스권 상단 도전하러 가는 유일한 종목이잖아요. 정말 기아 얼마나 흐름 좋아요. 이런 애들은 강한 종목이고, 자동차 서현이와 맨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아진산업 여기도 실적 괜찮고, 삼성, 공조 이런 애들도 괜찮아요. 근데 거래량이 적어요. MS 오토텍을 제가 강조 많이 했는데 지금 조금 박스권 만들 수 있어요. 요거는 실적 너무 좋은 기업입니다. 얘도. 그래서 하나같이 자동차주들은 제가 다 좋게 보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 현대 오토에버도 있고 현대 위아도 있고 다 좋은 자리예요. 하나같이. 근데 LVMC 홀딩스는 이따가 제가 뭐 세 종목 강조드릴 종목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거든요. LVMC 홀딩스가 지금 어떤 흐름이냐 하면, 자, 이때 신주인수권 100원에 거래했죠. 그 가져간 주체가 어디예요? 증권사 기관이었죠. 자, 다 털렸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지난주 공매도 가능했던 게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유증 공매도 지난주 목요일, 이번 주 월요일이 무증 공매도가 가능했죠. 무증, 그래서 정식 유증 상장 월요일, 정식 무증 상장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전부터 매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바닥에서 많이 받아갔잖아요. 이거는 바로 쏜다는 얘기입니다. LVMC 홀딩스는. 그래서 GS 글로벌도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협업을 진행하는데, LVMC 홀딩스 뉴스 너무 많잖아요. 카카오 모빌리티랑 T택시, 그리고 물류사업, 현대차 나온 직원들이랑 합작법인 동구바이오제약, 그리고 베트남은 3년 만에 매출 100억에서 600억, 라오스는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캄보디아 쪽은 중국 자동차랑 진행하고, 라오스에서 부동산 사업하고, 안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환사채가 지금 제 핵심은 이거예요. 전환사채가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전환사채가 지금 여기 LVMC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전환사채 인도차이나뱅크 지분인데, 이만큼 더 주식 전환이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근데 그 지분을 누구 걸까요? 여기는 최대 주주가 41.39라고 나오지만 또 늘어나겠죠? 인도차이나 뱅크는 오세영 대표가 최대 주주 90%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이거 주식 전환 100%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블럭딜 하겠죠. 요새 블럭딜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HLB 테라퓨틱스. 아니, HLB 이노베이션인가요? HLB에서 200억 투자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4배 올라버리죠. 그러니까 누가 이 지분을 가져가느냐 싸움이고, 땡겨야지 이 지분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누군가. 왜냐면 회사가 너무 좋아지니까. 올해가 본격적인 리오프닝, 예전에도 차는 잘 팔려도 이제 잘 팔릴 수 있는 여건은 됐었는데, 작년에 동남아 셧다운 코로나 때, 그리고 문 닫는다는 얘기 나와서 그렇게 됐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고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그 유증만 받고 무증만 받고 올 정리한 기관 세력이 지금 다 나간 거 물량 소화 다 됐잖아요. 이제는 팔 물량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근데 여기서부터는 지금 땡기면서 봤죠? 원래 올 가격이 아니었죠? 그럼 바로 회복하는 거죠. 여기가 2,100원,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면 바로 정고점, 여기 2,500원 돌파되면 3,200원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달리고 3,000원, 4,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간다고 보고 있어요. 단가 많이 낮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유상증자를 받은 분들 단가가 너무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무증만 받은 분들 기준으로, 유증을 안 받고 근데 권리금 신주의수권은 팔았겠지만 어쨌든 무증만 받은 분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예전 3,500원 단가가 지금 한 2,300원, 2,200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가격에서 한번 쏘면은 우리가 결국은 유무증 상장되고 급등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꼭 보세요. 이건 내일장 기대주인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이 많네요. 자동차주까지 됐고,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저것 2차 전지도 올라가고 전기차도 올라가고, 그럼 바이오가 오늘 뜨는데
바이오, 2차 전지, 전기차 바이오. 로봇은 요새 조금 소강 상태거든요. 그쵸? 에브리봇, 요런 로봇주 조금 쉬고 있어요. 뭐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바이오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볼게요. 바이오주에 대해서. 바이오주는 일단 매드팩토하고 HLB 이런 종목도 볼 텐데, 바이오주는 우리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암 종식을 위한 계획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암 예방, 암 조기 발견, 그래서 치료법 개발, 25년 이내 암 사망률을 50% 수준까지 줄이겠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서 바이오주가 오늘 훈풍이 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이 있냐? 매드팩토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매드팩토가. 그런데 매드팩토는 바닥에서 월봉 터무니없이 떨어지고 나서 예전에 이거 HLB처럼 유명했던 종목이 매드팩토, 뭐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이에요. 근데 매드팩토가 오늘 거래량이 나오긴 했지만 상한가 거래량이 아주 많진 않았죠. 내일 위에서 거래량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매드팩토가 뭐 하는 기업이냐 하면은 요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핵심은 다 갖고 왔으니까. 췌장암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항체 치료제, 난치성 암치료 항암제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췌장암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데이터. 그러니까 암학회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역요법이 췌장암 환자 치료에 새로운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췌장암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내일 위에서 거래가 터지면 내일 아침에도 한번 위에 갭상승이 크지 않으면 한번 위에서 거래량이 더 터지게 되면 여기가 한번 오르고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내일은 단타자리고 만약에 내일도 위에서 거래가 터지게 되면은 매드팩토를 관심 종목으로 추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이오 종목 할 때 그래도 기술력 있는 기업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리기가 어렵더라고요. 바이오는 막 망할까봐 무서워서 못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바이오 주식은.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매드팩토가 이번에 어쨌든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강하다. 그리고 테라제니텍스가 매드팩토의 최대 주주예요. 요 테라제니텍스 회사 괜찮은데 여기가 암 관련 소식에 영향을 받은 건데 유전체 서열 분석 작업을 분석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 분석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난임 치료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달 서울시가 난임 지원 확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난임 치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2,100억 투자하기로 했었고 난임 부부 시술 시 소득 기준 폐지하고 110만 원 지원하고 그러니까 정부 지원 정책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매드팩토의 최대 주주예요. 테라제니텍스가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근데 여기는 일단 우리가 재무 분석을 지금 당장 빠르게 할 수는 없지만 이 회사가 어쨌든 이 회사 탄탄해요. 테라제니텍스가. 그러니까 매드팩토는 어쨌든 최대 주주가 테라제니텍스가 있고 테라제니텍스가 오늘 거래량이 한번 나오면서 지금 위로 띄워놨죠. 이런 경우에 바로 다음날 급등 안 하면 눌릴 때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는지 보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관심 종목으로 일단 충분히 등록을 해둘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한번 뚫어놓고 나서 5일선 조정 안 하고 상한가 간 거 아니기 때문에 5일선이 올라올 때가 좀 기다리고 관심 종목 정도 추가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넥신 한번 볼까요? 제넥신은 이게 이 제넥신이라는 종목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고점은 이제 13만원. 옛날에 유명했던 종목이 정말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제넥신 14만원에서 지금 만원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는 떨어지면 2년 떨어집니다. 3년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바이오주가 움직이니까 바이오주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게 이거하고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게 엄청 떨어졌어요. 이런 애들이. 근데 제넥신은 유무상증자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자금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 올해. 바이오 종목은 우리가 실적도 실적인데 바이오 예전에 제가 HLB나 이런 신풍제약을 할 때 한번 흐름 타면 더블 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 제넥신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 가격이라면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져요. 뭐 하는 기업이냐 하면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건 바닥주니까. 그래서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항암 면역 치료제예요. 그래서 항체 융합 단백질 치료제, 유전자 치료 백신,
내용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 1선 내려갔죠. 서영철 회장님이 사회이사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빈혈 치료제 후보물질, 그리고 호르몬 치료제 후보물질, 면역 항암제 치료물질, 후보물질, 자궁경부암 치료제 후보물질. 이 중 속도가 빠른 게 우리가 두 후보물질이 있는데 임상 3상 투약을 이미 마친 상황이에요. 중국 판권은 이제 IMF 통해서 3상 끝났는데 중국 인허가 절차 들어간다 그러고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파이프라인은 탄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근데 여기가 이제 바이오 회사라는 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유증해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증을 했고 신약 개발을 통해서 10여 년 소요되는데 24년간 R&D 결과물을 아직 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체 신약 통해서 상업화를 이뤄낼지가 관건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보시면은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뭐 바이오 종목 지금 보면 2상 가는데 급등하고 3상 가는데 급등하고 신약 상용화 일정이 연내 기술 도입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GX24 상업 1호 후보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제넥시는 이번에 유무상 증자를 했고 자본도 많고 부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상증자 상장돼서 몇천억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 회사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요런 종목들 중 정말 오른 게 많아요. 뭐 고바이랩도 있고, 고바이랩 최근에 급등주예요. 최근에 고바이랩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급등주인데 이런 식으로 주가 급등하는 애들도 있고 바닥에서 이제 한번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네오이뮨텍 이런 종목들도 기술력은 굉장히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바닥에서 바이오가 빼꼼히 조금 올라오죠. 그러니까 네오이뮨텍, 제넥신 이런 애들이 이러면은 추가적으로 바이오 주스남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 상장되고 나서 이만큼이나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올라가고 수급이 약간 유입되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좀 안전하게 나는 올라있는 바이오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절가가 명확하잖아요. 요거는 전저점 깨면은 메리트가 아예 없어요. 전저점 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타면서 요번에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고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는데 회사가 당장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유무상증자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 보시면 되시고, 요새 보시면은 HLB 한번 볼까요? HLB가 최근에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HLB 저가 언제까지 했었었냐면 우리 10배 갈 때 함께 했던 게 불사조죠. 그리고 유무상증자 같이 받아가지고 최고가에 한번 정리를 하고 그 이후로 2년 동안 말씀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리를 만들고 있죠. HLB도 장점이 뭐냐면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어요. 여기는 자회사가 정말 많아요. 돈으로 다 인수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회사 인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건 항암신약, 리보세라닌, 명형항암제, 캄넬리주맙, 병용요법, 이 바이오주가 정말 어려운데 하도 예전에 해서 익숙하네요. 간암 1차 치료제 3상 임상 끝냈고, 비소세포, 그리고 선행보조요법으로 효능, 그리고 5월 미국 FDA 간암 1차 치료제 신약 허가 신청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 재료 있죠? 그리고 우리가 후속 임상 준비하고 NDA 준비 중 간암 경우 항서제약에서 중국 2상을 마쳤죠 이미. 항서와 함께 글로벌 3상 기대하고 있고 효능을 입증했고 2상 병용 결과를 토대로 간암이 글로벌 3상이 연이어 확대될 계획이에요. 그래서 간암 경우에 90만 명 이상 신규 환자가 있으니까 예전에 위암 3차 했는데 4차니 뭐니 할 때 그때 예전에 한창 얘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간암 시장이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HLB를 수혜 기업으로 꼽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유전적 변이 치료 이력을 고려해야 되는 암 치료 특성상 다양한 기존의 항암제의 허가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캄넬리주맙 개발사는 항서제약과 공동으로 이제 신청 서류를 준비 중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준비하고 있고 상업화 준비하고 있고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본다면 바이오 종목 안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겠고, 여기 같은 경우는 명확해요. 5월달 NDA가 있으면 여기 깨면 안 되겠죠.
33,000원. 여기 33,000원에서 3만원 이탈되면은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를 안 깬다는 한도 내에서 지금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가격권의 바이오 순환매에서, 물론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HLB가. 일단 월봉상으로도 일단은 요번 달 좀 추세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5월달 NDA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HLB 같은 경우에. 그래서 HLB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되시고, 또 하나 더. 알테오젠이에요. 이게 예전에 또 제가 말씀드렸죠. 3대장이었다고 HLB.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면 HLB가 황제주였고 알테오젠 황제주였어요. 예전에 터무니없는 급등했던 기업이고, 그래서 매드팩토, 여기가 우리가 꿈을 싣고 갔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매드폭텐 상한가를 갔고, 알테오젠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또 우리가 정맥 주사형 치료제, 피하 주사 형태로 바꿀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에 강하고 면역 반응은 덜 일으킨다. 그래서 여기 이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약품에 적용이 가능하고, 정맥 주사 대비 피하 주사 장점은 환자가 쉽게 자가 투여가 가능하고, 의료 비용 절감, 통증 감소, 환자 수능 향상. 그래서 전 세계 바이오 시밀러 매출의 90% 이상 SC 제형에서 일어나는데, 앞으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SC 제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SC로 바꾸기 위해서는 할로자임이나 알테오젠 기술을 사용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할로자임은 독점 개혁을 원칙으로 해서 할로자임과 계약하지 않은 회사는 알테오젠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플랫폼을 통한 이익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이 기술로 다국적 제약사 4곳의 기술 수처 계약을 이미 체결을 하면서 계약금 마일스톤을 수령하고 있고, 하이브로자임 첫 적용 품목이 임상 3상에 진입하면 협력사인 마일스톤에서 약 170억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정맥주사형의 항체 치료제를 피하 주사로 변경하는 방식은 여태까지 임상에서 실패한 적 없는 신뢰도 높은 방법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별도 시장 공략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 대형 병원 4곳에서 임상시험 마친 순도가 높은 제조업에 대한 품목 허가를 1분기에 신청할 계획이에요. 따르면 하반기부터 국내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보시면. 그래서 여기 알테오젠, 여기 또 꿈을 안고 가시는 분들이 많고 수급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 시간에 다니까 한번 볼까요? 오늘 시간에 다니까 일단 오르곤이 있네요. 그리고 바이오 인프라, 요게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바이오 인프라가. 요거는 이제 뭐 하는 기업이냐면, 바이오 종목 안에서 제가 좀 하루 종일 좀 하도 많아가지고 좀 추려봤는데, 이거 신규 상장주인데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때도 주목해야 됩니다. 요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게 뭐 하는 기업이냐면, 자, 바이오 인프라, 비임상 임상시험을 위탁받아서 시험 결과를 전달하는 CRO 업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전심의 통과하고 화이자가 국내에서 제네그룹 판매하기 위해서 동사의 14개 품목에 대한 생동성 시험 맡긴 이력도 있고, 생동성 시험 분석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생동성 시험이라는 게 사람을 대상으로 복제약 제네릭과 원조약을 비교해서 흡수율 등이 동등한지 확인하는 시험. 식약처에 따르면 생동성 시험 재평가 의약품은 올해 653개 품목이에요. 그래서 생동성 시험 의무 대상을 계속 확대한다. 그러면 만약 생동성 시험을 수행하지 않으면 해당 복제약의 약가는 오리지널 약가의 38%까지 떨어집니다. 제약자 입장에서 현행 약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동성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는 생동성 시험 승인 건수 기준 시장 점유율 1위예요. 동근단 유한양의 한미약품 주요 제약사로 확보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바이오 인프라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상장되고 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요런 애들이 조정 나올 때, 오늘은 최고가 끝났잖아요. 요런 애들이 60분 봉상 5일선 조정 정도만 크게 이탈되지 않으면은 요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정 시 봐야 될 거. 아시겠죠? 그럼 오늘 한번 볼까요? 뭐뭐 했는지. 자, 바이오 이거 지금 제가 다 찾은 겁니다. 다 찾아가지고, 그래도 바이오 안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바이오 종목에서 오늘 바이오 인프라, 오늘 많이 오른 바이오 인프라가 있었었고, ABL 바이오.
요게 오늘 급등이 들어갔지만 ABL 바이오도 조정 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알테오젠. 그쵸? 알테오젠. 요런 기업들. 그리고 제넥신. 요런 기업들 바닥에 있죠. 네오이뮨텍. 요런 종목들은 제넥신하고 같이 바닥권에 있고, 그리고 매드팩토. 그리고 테라젠 이텍스. 요런 애들 정도만 추려놔도 충분합니다. 바이오는. 물론 셀트리온도 있는데 셀트리온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봤을 때는 요 종목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기업들이 바이오주 안에서 더 탄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제약주든 바이오주든 지금 저평가인 종목이나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2차 전지가 쉬어갈 때 바이오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쉴 때 바이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오주 주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됐죠? 구독, 좋아요, 엄지! 지금 너무 도움됐다. 이렇게 준비 다 해서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그래도 바이오 주식이 막 재무가 막 너무 막 무섭고 이런데 그 안에서도 문제가 없는 기업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파이팅 댓글 필요합니다. HLB까지 오늘 했죠? HLB는 어쨌든 5월달에 NDA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보면은 뭐 하나기술이라든지 롯데에너지 요건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이수페타시스 있죠? 요게 조정식 꼭 봐야 되는 이후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래서 내일장 우리가 본다면 이수페타시스가 부정이 나왔을 때 보자.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뉴프렉스. 여기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뉴프렉스 기업 설명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뉴프렉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선익 시스템이 적자는 많이 나고 하는데도 더 많이 급등했거든요. 시총도 더 크고. 뉴프렉스가 이 안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못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뭐 4분기 영업이익이 뭐 1000%가 늘어난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가상현실, 증강현실 실적 제대로 나오는 기업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맥점자리 21선자리에 있죠. 여기서 올라가면 후속주로 뜰 가능성이 있는 게 뉴프렉스고 올라가 있는 종목 조정시 볼 거는 이수페타시스라고 제가 다 말씀드리고 나무가도 항상 관종에 보세요. 그리고 자동차주에서는 LVMC 홀딩스가 내일장 급등 기대주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품주, 피부 미용 쪽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뭐 하이로닉 이런 기업들 보시면 돼요. PNK하고. 됐죠? 그리고 전기차 후속주는 어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GS 글로벌 한번 20, 30% 급등 노려보자. 5일선에서 항상 매수해보자.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무조건 뜬다 편 최저점 바닥 폭등 예정 세 종목 소개시켜드렸고 바이오 종목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어요. 그리고 자동차주부터 해서 철강 다 했습니다. 건설까지 싹 했고 리오프닝 완벽하게 정리를 마쳤어요. 오늘 2번, 3번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댓글 쓰셔야 됩니다. 너무 큰 도움 됐다. 영상 하나로 모든 게 시황부터 정리가 됐다. 사랑의 댓글, 파이팅 댓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멤버십 분들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불사조라고 딱 검색을 하셔서 여기 이름 클릭하면은 커뮤니티 있잖아요. 여기서 하루 종일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는 2시에 진행을 하니까 여기 불사조 오늘도 진행했죠. 기법 강의하고 여기 매일 하니까 여기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꼭 가입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달 12만원인데 이 정도로 꼼꼼하게 하고 매일같이 기법하고 하는 데는 저 하나라고 말씀드리겠고 소통방송 딴 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10-9152-5453으로 나는 정말 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가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